안녕하세요 꾸님들, 제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작고 예쁜 미니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너무나 예쁘지 않나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유니테크 파워뱅크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35,000원이에요. 가격대는 좀 비싸요. 예쁜 만큼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부품을 구입을 하다가 이 케이스가 너무나 예뻐서 최근에 제가 온열 매트를 하나 샀는데 그 온열 매트를 구동할 목적으로 좀 전용으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온열 매트도 구동하고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하려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3S4P 총 12개까지 들어가고요. 용량은 한 12.8A로 지금 내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던 이 맥주캔 뱅크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맥주캔 뱅크는 맥주캔 뱅크 나름대로 또 활용 용도가 있고, 이 사각형의 미니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또 이 녀석만의 나름 활용 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오늘 제가 이 제품을 만드는 영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워뱅크를 만드는 기초 영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배터리에 보호회로를 부착을 해서 배터리팩을 만들고, 그리고 상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스위치를 거쳐서 나머지 제품들을 단순 구동하는 방식의 배선 연결을 했으니까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짧게 자른 것보다는 좀 영상이 길게 약 20분 정도로 편집이 됐는데, 최대한 천천히 숙지를 하시면서 배터리팩부터 상판 조립까지 한번 좀 자세하게 보시면 파워뱅크를 만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파워뱅크 배터리팩부터 상판 연결까지 완료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 만들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지금부터 이 예쁜 소형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터리팩을 만들 건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들어가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열어서 배터리를 일단 여기 한번 놔 봐야 돼요. 그래서 몇 개 정도가 들어갈지 파악을 하고 배터리팩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만약에 두 줄로 만들어 버리면 앞쪽에 단자 공간이 너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가로로 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로로도 안 나지니까. 그러면 가로로, 제가 지금 배터리를 일단 12개를 준비했는데 딱 12개까지 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지금 이 정도 앞쪽에 이 정도의 공간은 남겨놔야지 이 상판에서 나오는 스위치라든가 부품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위치가 돼야 되다 보니까 더 앞쪽으로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6개까지만 하고요. 2단까지는 무리 없이 가능하니까 총 12개로 해서 배터리는 3S4P 6개씩 두 줄로 총 12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맥주캔 뱅크 파워뱅크 용량이랑 거의 동일할 것 같아요. 똑같이 3S4P가 들어가니까. 이제 배터리를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쌀 거잖아요. 근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3S4P니까 4개씩 세묶음이에요. 그러면 배열이 4개씩이니까 두 줄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플러스 4개, 자, 마이너스 4개, 자, 또 플러스 4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잡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총 12개를 놨고요. 4개씩 세묶음이죠. 1S, 2S, 3S, 3S 12.6V의 전압을 사용하는 배터리팩을 만들 거고요. 3S 4P로 들어가기 때문에 4개씩 세묶음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제 스폰 연결을 할 건데, 제가 항상 하던 대로 가장 먼저 B 플러스를 정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4개를 저는 B 플러스라고 정해줄 겁니다. 3셀에서는 B3라고도 표시하기도 하죠. B 플러스 B3. 이쪽을 B 플러스로 정해줘도 되거든요. 그냥 저는 편하게 앞쪽을 항상 B 플러스로 정해줍니다.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B 플러스부터 먼저 스폿으로 이 4개를 연결을 해줄게요. 자, 니켈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간단한 핸드폰 충전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0.15T로 좀 얇은 니켈로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 플러스 연결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생각을 하시면서 가면 되죠.
배터리를 뒤집을 거예요. B 플러스 밑쪽으로 오는 마이너스를 찾기 위해서. 자, 이렇게 배터리를 돌려보면 방금 전에 맨 앞쪽에 있던 이 B 플러스에서 내려오는 마이너스 부분 있죠? 이 마이너스 부분하고 플러스 부분하고 이렇게 4개씩 총 8개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4개는 병렬 연결이고 직렬로는 이렇게 8개를 묶어주는 거예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서로 다른 극을.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B 플러스가 B3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B3에서 내려온 단자이기 때문에 B2라고 적어줄게요. B2고 우리가 회로에 연결할 때 전압은 8.4V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고요. 이제 이 단자 8개를 B2를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B2 부분도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꼬리 잡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B 플러스에서 내려와서 마이너스 부분하고 플러스하고 이렇게 연결된 단자가 B2가 됐죠. 그러면 이제 B2 부분 이 플러스 단자 밑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를 찾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대로 돌리면 방금 전에 두 번째 줄에 있던 플러스에서 내려온 단자 마이너스가 이 부분입니다. 그죠? B2에서 내려온 마이너스 부분. 이 마이너스하고 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플러스하고 이렇게 8개를 직렬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B2에서 내려왔으니까 B1이 될 거고요. 전압으로는 4.2V라는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전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이 회로를 보시면 4.2V, 8.4V, 12.6V 이런 식으로 전압으로 표시된 회로가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B1, B2, B3로 표시하는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B1은 4.2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B2는 8.4, B3는 12.6 이렇게 전압으로도 B1, B2, B3의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작업할 때 정말 편리합니다. 그걸 아셔야지 연결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B1이고 4.2V입니다. 자, 이렇게 B1이라는 단자 4.2V를 나타내는 단자도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B1 단자에서 또 내려가야 돼요. B1 단자에 있는 이 플러스 단자 밑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를 찾아야 되겠죠. 자, 돌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B-로 쓸 겁니다. B-가 되고 볼트로는 0V 이렇게 4개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B- 부분까지 다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셀 작업은 끝났으니까 보호 회로를 연결을 해 볼게요. 방금 전에 연결한 거를 펼쳐보면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랜턴이나 후레쉬에 배터리를 넣을 때 이렇게 일자로 2개나 3개 이렇게 넣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세워서 연결을 해준 거예요. 나눠서. 자, 이 배터리를 먼저 안 움직이게 고정을 해주고 나서 회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톤 테이프로 절연 겸 고정을 좀 해줄게요. 필라멘트 테이프로 한 번 더. 자, 배터리 고정 작업은 완료를 했고요. 이제 보호 회로를 연결을 할 건데 보호 회로는 이 위쪽으로 연결을 할게요. 케이스의 공간이 좀 넉넉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앞쪽으로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배터리 위쪽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킥보드 배터리를 분해할 때 나오는 이 절연 종이 절연판 있잖아요. 저는 뭐 이런 부분을 좀 남겨놔서 회로를 부착을 할 때 이럴 때 많이 써요. 스펀지나 절연판을. 그래서 이 배터리 위쪽으로 이렇게 부착을 시켜주고 회로를 그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 가운데보다는 이 앞쪽으로 좀 옮겨서 출력선이 바로 케이스 앞쪽으로 단자들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당겨서 부착을 시켜줄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회로 연결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위쪽에 보면 자 0V라고 있죠. 0V는 아까 제가 B-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0V에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아까 표시해둔 B-에 선을 연결해서 서로 연결만 해주면 돼요. B- 연결을 해볼게요. 자, 회로에 납을 묻혀주시고 배터리 단자에도 납을 묻혀주시고 전선에도 납을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자, 먼저 회로 쪽에 먼저 선을 연결을 해줄게요. 자, 회로 0V에 선을 연결을 했고요. 이제 방금 전에 B- 부분 이 부분에 앞댐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0V B-는 연결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 4.2V 0V에서 올라온 4.2V는 B1이에요. 그래서 아까 표시해뒀죠? B1이 B 플러스 옆에 있는 4.2V를 나타내는 B1, 이 부분에 4.2V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4.2V 회로에 연결을 해줬고요. 자, 4.2V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방금 0V하고 4.2V B-하고 B1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8.4V, 자, 이쪽에 있는 8.4V는 B2죠. 아까 B- 옆쪽에 있던 B2 이 부분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8.4V B2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B 플러스 12.6V만 B 플러스 단자에 연결하면 되겠죠. 이 명칭만 알면 그냥 하나씩 회로하고 똑같은 약속된 단자에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전선으로. 자, 이렇게 B 플러스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출력에서 전압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먼저 B- 배터리의 전압하고 B 플러스, 자, 배터리의 전압을 재보면 11.64V가 나오죠. 그러면 이쪽 지금 출력축으로 똑같은 전압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자, 11.64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 마이너스 전압하고 이 출력 측 P 플러스 P 마이너스하고 전압은 똑같아야 됩니다. 제가 매번 똑같은 말이지만 이 배터리 팩을 만들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연결이 아주 잘 됐네요. 그러면 출력선 하나 뽑아주고 절연 작업하고 배터리 팩은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절연 작업을 좀 해줬고요. 이제 배터리 팩은 완성을 했으니까 상판 조립을 하고 상판 배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판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합니다. 스위치, 전압계, USB, 충전 단자, 그리고 12V 단자 3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주로 핸드폰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뚝딱뚝딱 다이세상 사장님께서 이렇게 부품까지 다 보내주셔가지고 케이스는 제가 구매를 했는데 부품은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자, 스위치는 딱 맞게 넣어 주시고, 다음은 전압계. 자, 전압계 넣었고요. 다음은 이 USB 단자. USB 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로가 있어요. 근데 회로는 이렇게 꼽아서 나중에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이 회로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고 꼽고 이 뒤쪽에 이렇게 단자들끼리 잭 바이 잭으로 꼽아주면 되니까 먼저 이 회로부터 고정을 시켜 줄게요. 됐다. 이 뒤쪽에 USB 회로 모서리 부분이 좀 날카로워 가지고 지금 홀 같은 경우는 약간 둥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줄로 여기 살짝만 동그랗게만 갈아주니까 이 회로는 잘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12V 단자 4개. 근데 이제 이 앞쪽에 충전 부분은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바로 연결을 해줄 거고, 이 12V 단자는 출력 스위치를 거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부품들은 다 넣어줘 봤습니다.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정말 예쁘네요. 자, 이제 뒤쪽을 보면 이렇게 단자들이 고정이 좀 안 돼 있어서 USB 단자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글루건으로 좀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배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판 배선 연결을 해볼 건데 저는 이 배터리에서 단자를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선을 바로 연결을 할 겁니다. 가장 먼저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단자들 모두 마이너스에 다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다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충전 단자만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충전될 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충전 단자에 먼저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충전 단자를 거쳐서 스위치, 이 스위치의 접점 부분, 우리가 전류가 스위치를 켰을 때만 통하는 접점 부위에 입력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력 측의 전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출력 측에서는 이 제품들을 다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켰을 때만 플러스가 만나면서 전원이 켜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마이너스를 전부 다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 케이스 안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놓고 전선을 하나씩 연결을 해 볼게요. 좀만 더 여유를 주고. 자, 가장 먼저 마이너스는 충전 단자를 거쳐서 스위치로 갈 거예요. 스위치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또 이 DC 단자들 마이너스로 전부 다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전압계 마이너스는 그냥 선을 하나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 선을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마이너스 선 중간을 따서 충전 단자 마이너스부터 연결을 해줄게요. 자, 충전 단자 마이너스에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스위치의 마이너스 3핀 중에 가장 작은 핀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스위치 쪽 마이너스에도 연결을 해줬고요. 그 다음 이 DC 단자 3개 다 마이너스 줄줄줄 연결을 해줄게요. 자, 세 번째 DC 단자 마이너스까지 연결을 했고요. 자,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제 이 충전 회로입니다. 중간 사이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전선으로 한 이 정도에 놓고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이너스는 다 연결이 됐어요. 이제 이 전압계의 전원선을 꼽고 나서 자, 마이너스 선을 하나를 이쪽 DC 단자 중간에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전압계의 마이너스도 중앙에 오는 마이너스 선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는 전부 다 연결이 끝났습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도 실수를 했잖아요. 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켜져야 되니까 입력부를 찾아야 돼요. 출력부에다가 배터리를 연결을 해버리면 그냥 항상 켜져 있어 버리니까 입력부를 찾아야 되는데 입력부를 어떻게 찾냐? 아까 이 플러스 선 연결을 해놨잖아요. 지금 전압을 흐르고 있으니까 먼저 한쪽에 대볼게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불이 켜지면 그쪽은 출력부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한번 대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불이 들어와 버리죠. 스위치를 누르거나 누르지 않아도 무조건 들어와요. 그러면 이쪽은 출력부예요. 출력부. 제품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 출력부. 그러면 입력부 쪽 이쪽에다 연결을 하고 스위치를 켜보면 이렇게 스위치를 켤 때만 LED가 들어옵니다. 전 영상에서 실수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위쪽으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C라고 표시된 이 아래쪽으로 이 제품들 플러스를 다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먼저 충전 단자를 거쳐서 충전 단자는 바로 충전이 돼야 되니까 충전 단자를 거쳐서 이 위쪽 부분 입력부 쪽으로 플러스 선을 넣어 줄게요. 자, 충전 단자 플러스 부분에 이렇게 충전 단자 배터리의 전원선을 연결을 해줬고요. 자, 이 부분은 전기가 흐르니까 먼저 글루건으로 좀 절연을 해줄게요. 우리가 납이 중간에 쇼트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메인 충전 단자는 항상 전류가 흐르니까 좀 글루건으로 먼저 막아줬습니다. 충전 단자를 거쳐서 온 배터리의 전선, 이 전선 같은 경우는 아까 입력부라고 연결을 해도 불이 안 들어오고 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불이 들어오는 단자 C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이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스위치의 입력부에 배터리의 선을 연결을 하고 플러스 선은 이제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켜면 당연히 스위치는 들어올 거예요. 자,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스위치에 전원만 들어오죠. 이 스위치에 전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출력 단자 C라는 출력 단자의 플러스를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서 이 DC 단자들 플러스에 다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그러면 모든 연결이 끝나요. 출력 플러스 단자에 이렇게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 플러스 그리고 이 충전 플러스까지 연결을 하면 모든 연결이 끝납니다. 전압계 플러스도 또 DC 단자 쪽에 하나 달아주면 되겠죠. 자, DC 단자 3개의 플러스에 연결을 했고요. 이 충전회로 플러스 부분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제 대략적으로 연결은 끝났고 전압계의 플러스 선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전압계의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노란 선, 빨간 선을 합쳐서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압계 플러스도 플러스 선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LED 들어오고 전압 나오고요. 지금 휴대폰 충전도 불이 들어왔어요. 잘 되는 것 같고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케이스에 조립을 하고 나서 구동 테스트는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케이스에 넣어주기 전에 지금 단자들이 너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글루건으로 최대한 절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글루건으로 바닥 쪽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뒤쪽으로. 자, 이제 이렇게 닫고 피스만 조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작지만 그래도 좀 귀여운 미니뱅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S4P로 용량은 한 12A 정도 되고요.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핸드폰 충전을 하거나 보조 배터리 수단으로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서 일반 보조 배터리로 했을 때는 약 한 36,000 정도 되는 4만 가까이 되는 그런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좀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충전 단자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키지 않아도 꽂으면 충전이 되게끔 만들었고요. 스위치를 켜보면 11.7, 방금 11.6이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충전기를 꼽으면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스위치를 켰을 때는 뭐 12V 아무 곳에나 연결을 해도 충전은 됩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용량이 12A니까 대략적으로 충전기는 12.6V에 한 3A 정도 되는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지금 2A 충전기를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해보니까 충전은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USB 충전 단자가 충전이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꼽아 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고속 충전이 잘 되고 있죠. 자, 핸드폰 충전도 이렇게 아주 잘 됩니다. 아래쪽에 한번 꽂아 볼까요? 자, 2구 단자 모두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QC30 USB 충전 단자가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 충전할 때도 고속 충전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맥주 캠뱅크는 좀 동그랗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서 좀 작은 녀석을 찾다가 우리 뚝딱뚝딱 다이세상 유니테크 파워뱅크 쇼핑몰에서 이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한번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부품은 협찬을 받았지만 그래도 케이스는 제가 35,000원 주고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좀 가격대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걸로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아우, 너무나 마음에 드네요. 뭐 작업 시간은 뭐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좀만 이해하시면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쁜 미니 파워뱅크 또는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이런 제품을 한번 만드셔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